외부로 한번 나와가 보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관관으로 한 곳은 아무래도 이렇게 부식이 많아서 좀 좋지 않습니다. 목재도 많이 부우가 됐고, 그건 이제 내일 모레 OSB 철거하면서 한번 내부 구조가 어떤지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철거한 물건 보이듯이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캐뮤 제품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캐뮤 아니라 캐뮤 할아버지를 설치를 했었어도 시방서대로 설치를 못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레인스크린 철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비용을 아끼려고 OSB 쫄대를 이렇게 박았고, 쫄대 자체를 이렇게 DT 핀으로 해서 박았네요. 여기에 그 수톤이 되는, 이 건물 전체로 따지면 한 3톤 이상의 세라믹 사이딩이 매달릴 텐데, 무게가 매달릴 텐데, 저 쫄대에 DT 박혀 있는 저 핀으로 버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지실이 붙였지만 이지실 자체가 다 이미 이렇게 벗겨졌고, 이지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이렇게 쫄대가 이렇게 벗겨져 있고요. 쫄대 자리가 일단 다 썩었습니다. 쫄대 라인들이 다 썩었고, 이 쫄대의 간격으로 봤었을 때 한 24인치 정도 간격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는 말은 구조재 16인치 간격과 쫄대 간격이 일치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구조적으로 외장재는 좀 연약하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물 끊기도 각도가 일단 문제가 있네요. 네, 각도가 나오지가 않을 것이고, 위쪽으로도 하판이 부부가 돼가지고, 하판 두 개가 커진 것 같습니다. 커졌고, 얘네도 이 창문 양 라인으로는 물이 많이 샜습니다. 여기가 아까 봤던 화장실인데, 화장실 잘 보이진 않지만 하부가 물이 많이 새 있겠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는 어떤지,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한 손으로 비계를 올라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잘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연약한 OSB에 가스 배관이 그냥 매달려 있는 정도. 여기가 욕실, 밑에서 봤던 욕실 환풍구 자리이고요. 여기가 2층. 2층은 역시 2층 욕실 많이 썩었네요. 이 정도 두께가 차이가 나고 썩었으면 구조는 역할이 좀 어렵습니다. 하판도 보면은 이렇게 쫄깃쫄깃 쫄대 처리가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처리가 됐고, 하판의 유격도 이제 전혀 없네요. 유격 자체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하판에 끊어친 라인도 농일 자리로 끊어버렸네요.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되는 거, 겉으로만 봐도 이미 많이 상해 있네요. 다시 그 층에 올라왔고요. 여기가 그 욕실. 욕실 상했네요. 상했어요. 정확하게 원인 그대로 창문 하단부 다 상했고요. 아마 상단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상단부는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상단부, 하단부에 비하면 아주 완전한 상태 유지하고 있죠. 여기 창문들이 지금 여기서도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데 아마 저 윗라인, 처마가 애매한 저 윗라인도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좀 희한한 게 하나 있네요. 예, 이렇게 제가 천하장사는 아닌데 이렇게 바스러집니다. 예.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바스러지죠. 쏠대가 닿았던 자리들 지붕 위로 한 번 더, 한 칸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하이백 겉으로도 물이 많이 샜네요. 이미 했고, 창문 상단부 솜으로 설치해놨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위치를 했고요. 단열재가 있지만 비어있네요. 있지만 여기 비어있고, 이쪽도 있지만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유, 하판이 다 으스러져서 흙먼지처럼 쏟아지네. 여기는 문제가 있네요. 일단 방수 시트 자체가 역할을 못하고 있고, 숨구멍도 없고, 지붕으로 보면 지붕 멤브레인도 없어 보입니다. 예. 네. 쏠대가 여기까지 쳐져 있었고, 지붕에도 물고임이 이쪽에 좀 심하게 있고, 네, 다 좋지 못하네요. 네. 지붕이 처마가 처짐도 발견이 되었었고요. 여기도 하판은 건전하나 하판 유격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박혀 있어서 좋고요. 실리콘으로, 엄청 두꺼운 실리콘으로 위에 마감을 했나 봅니다. 물이 저쪽 용마루 저 부분에서 많이 탔어요. 네, 저 부분. 물이 탈 수밖에 없는 구간이네요. 이쪽 부분들, 창문 부분들, 창 상단부, 네, 다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이런데 보면 여기 쌍둥이 옆집인데 물바지가 이제 탈락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눈이 녹으면서 한 번에 쓸려 내려오니까 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물바지가 다 탈락돼 버린 상황. 여기도 일부 있었지만 여기는 좀 더 눈이 빨리 녹아가지고 괜찮은 부분이고요. 고질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비가 내리는 부분보다 이 물바지 이 턱이 더 하부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이죠. 이게 보통 기성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제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여기처럼 부유물이 많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내려갈 수 있는 그 물들이 여기에서 역류가 되면 이 집 쪽으로 물이 이렇게 넘쳐서 일로 쏟아져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물이 고여서 집 뒤편으로, 그래서 집 벽체로 이렇게 누수가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그 기간이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그 기간만 다를 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도 보면 많이 상했네요. 녹이 많이 났어요. 우바지로스의 역할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철제 소재 겉으로는 같지만 좋진 않고 뭐 제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인스펙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알았고 최대한 해소해 보려고 인스펙션을 실시한 것이니까 잘 될 겁니다. 외부 쪽에도 여기가 물이 많이 샌 곳이 있었는데 많이 상했죠. 자, 손으로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에가 부균도 그대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단열이 된다. 안에가 보이네요. 집의 안에가 이렇게 안을 통해서 어쨌든 이게 힘을 못 받습니다. 못이 물고 있지만 힘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갔고 못의 간격도 부적절하고 어쨌든 그렇게 됐네요. 곰팡이 부우균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창문 상단도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인스펙션을 하고 나면 이런 것들 다 치료가 가능하고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인스펙션을 한 거기 때문에 저 옆면도 문제가 많겠네요. 일단 타카핀 자체가 녹이 나고요.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썩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힘이 센 건 아닌데 판을 두들겨서 부셔버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못을 안 박았네요. 거의 종이짝처럼 찌그러집니다. 젖어 있지 않았지만 젖어 있는 것처럼 동처됩니다. 냄새도 굉장히 심하고요. 전형적인 목재 썩은 냄새 나왔을 때는 냄새들이 나요. 여기가 그렇다는 건 이쪽 면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땅콩집, 쌍둥이 집이기 때문에 좌측에 A동은 수리를 하고 우측에 B동은 현재 거주 중이라 추후에 내년 봄이나 여름 정도에 올해 봄이나 여름에 이쪽은 별도 시공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이쪽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공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결과로 보면 지붕에 부적절하게 감겨져 있는 저 방수 시트, 그리고 벤트, 단열 누락 뭐 이런 것들이 다락에 이제 결로를 주었고, 욕실 누수, 그리고 창문의 기밀력이나 방습지, 방습 테이프, 방수 처리들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창문 상부로 흐른 물들, 창문 하부로 흐른 물들, 그런 것들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지붕에 물바지가 부적절하게 처리돼서 그쪽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물들,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 원인은 아니고 외부 누수 하나, 내부 욕실 누수 하나,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그걸로 인해서 내부 벽체에 발생하는 곰팡이라던가 어떤 수분 문제의 흔적들, 또 장기적으로 냄새, 그리고 공기질 저하,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자주 가고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이러는 것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오래도록 버티고 살다가 도저히
이 상태는 못 살겠다 싶어서 이제 수리를 하기 전에 인스펙션을 의뢰를 하여서 이렇게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철거 시작했고, 외장 월요일부터 공사를 하고 내부도 병행해서 욕실 공사를 함으로써 아마 20일에서 한 달 후에는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집에서 냄새가 난다면 의심을 해보시고 어떤 수분 문제에 흔적을 찾거나 이 주택의 원인을 찾고 싶으면 인스펙션 꼭 필요합니다.